김 여사님, 이쪽 바닥이 아직도 얼룩이 남아있잖아요. 도대체 청소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청 원장님,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하나요? 복도 청소는 환자분들 오시기 전에 끝내셔야 합니다. 매일 이렇게 시간 안에 못하시면 다른 분을 구해야 할 것 같네요. 서울대학교 병원 국제진료센터의 이른 새벽. 정태훈 센터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요한 복도를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72세의 청소부 김순희는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새벽 3시, 서울의 도시가 아직 잠든 시간. 김순희는 늘 그랬듯이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10년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상이지만 새벽의 고요함은 여전히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 나이에 왜 이렇게 고생하세요? 그만두시고 편히 쉬시지. 간호사들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물을 때마다 김순희는 그저 따뜻한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괜찮아요. 매일 새벽 4시 김순희는 가장 먼저 병원의 불을 밝힙니다. 청소부의 가운을 입고 조용한 복도를 걸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자리를 닦지만 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했습니다. 이 복도를 걸을 환자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발걸음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걸레를 빨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힘없이 걸어갈 환자들, 불안한 마음으로 검사실로 향할 이들, 희망을 품고 진료실로 발걸음을 옮길 사람들. 그들 모두를 생각하며 오늘도 정성껏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님, 오늘 특별히 VIP 외국인 환자분들이 많이 오실 예정입니다. 특히 복도와 대기실은 완벽하게 관리해 주세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분들 계실 때는 가급적 눈에 띄지 않게 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태훈 센터장의 말에는 늘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완벽주의자인 그는 특히 김순희를 대할 때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하지만 김순희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가 그녀의 나이를 걱정하며 은퇴를 권유할 때도 청소 방식을 비난할 때도 김순희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세상 누구도 모르는 그녀만의 비밀이 있었기에 때로는 그런 상황이 우스워지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알게 된다면, 내가 누구였는지 알게 된다면. 하지만 그녀는 금세 그런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였고, 지금의 그녀는 그저 성실한 청소부일 뿐이었으니까요.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복도를 닦으며 김순희는 오늘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는 다른 날이 될 것임을, 그리고 그녀의 숨겨진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임을 그때의 김순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침 7시 국제진료센터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미국 최대 제약회사 글로벌 파마의 CEO 마이클 브라운이 방문한다는 소식에 모든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정태훈 센터장은 아침부터 직원들을 다그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김순희를 향한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중요한 손님이 온다는 이유로 그녀의 존재가 그의 눈에 더욱 거슬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첨단 암 치료제 독점 계약이 걸려 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 병원 전체가 중대한 방문을 준비하는 동안 김순희는 늘 그랬듯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청소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이 치료받는 공간을 깨끗이 하는 일도 치료의 한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시계가 7시 30분을 가리켰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이 평화로운 아침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국제진료센터의 전문 통역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정태훈 센터장의 창백해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순희는 잠시 걸레질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30분 후면 마이클 브라운이 도착합니다. 병원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자리, 그리고 통역사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병원의 미래가 걸린 자리입니다. 정태훈 센터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초조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그의 승진도 확실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 의료원장 자리를 노려왔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병원장이 급하게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 역시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암치료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치료제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수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김순희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감춰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겸손이나 은둔이 아닌 그녀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찾을 수 있는 진정한 가치를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 앞에는 하나의 선택이 놓여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부 할머니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돕기 위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그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수많은 환자들의 미래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어느덧 7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이 도착하기까지 불과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병원의 모든 시선이 초조함 속에 시간을 바라보고 있을 때 김순희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또렷한, 하지만 여전히 겸손함이 묻어나는 그 목소리에 정태훈 센터장과 병원장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중앙복도는 믿기지 않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정태훈 센터장의 눈이 커졌다가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병원장 최민석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영어가 가능하신가요? 병원장의 질문에 김순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겸손한 대답을 했을 뿐이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수십 년간 쌓아온 전문성에서 오는 자신감이었을 것입니다. 정태훈 센터장이 황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통역을 맡는다는 것은 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이미 얼마 남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순희는 천천히 걸레를 물통에 넣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10년 동안 구부정하게 바닥만 바라보던 그녀의 등이 처음으로 곧게 펴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자아가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장의 승인으로 김순희는 의사 가운으로 갈아입게 되었습니다. 응급실 근처 탈의실에서 청소복을 벗고 하얀 가운을 입는 순간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청소부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깔끔하게 쪽진 머리에 단정한 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김순희는 머릿속으로 의학 용어들을 정리했습니다. 암 치료제의 작용 기전, 임상시험 데이터, 부작용 프로필, 약물 동태학적 특성. 30년 전 강의하던 내용들이 물 흐르듯 떠올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특히 정태훈 센터장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그의 눈에 비친 그녀는 그저 나이 든 청소부에 불과했을 테니 지금의 변화는 그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마이클 브라운 회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190cm가 넘는 장신의 외국인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세계 최대 제약회사의 수장이자 현대 암치료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인물 마이클 브라운이었습니다. 김순희는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국 왕실의 영어를 연상시키는 우아한 발음, 세련된 어휘 구사,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다운 자신감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이클 브라운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함께 어떤 반가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김순희의 진정한 정체, 그리고 그녀가 가진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제부터였으니까요.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첨단 암치료제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가 오갔습니다. 면역 기반 표적 치료제의 작용 기전, 면역 관문 억제제와의 병용 요법, 임상 시험 데이터의 통계적 유의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김순희는 단 한 번의 머뭇거림도 없이 완벽한 통역을 이어갔습니다. 약물 전달 시스템의 안정성과 생체 내 반감기가 특히 인상적입니다. 삼상 임상 시험 데이터는 무진행 생존 기간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순희의 통역을 들으며 마이클 브라운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점점 더 깊은 신뢰가 깃들어 갔습니다. 의학 용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은 물론 미묘한 뉘앙스까지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녀의 능력에 그도 감탄하는 듯 했습니다. 정태훈 센터장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고 있는 듯 했습니다. 청소부라는 이유로,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무시했던 사람이 이토록 뛰어난 실력자였다는 사실이 그를 충격에 빠뜨린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마이클 브라운이 문득 김순희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1993년 제네바 WHO 의학 컨퍼런스에 계시지 않았나요? 혁신적인 암치료 접근법에 대한 귀하의 발표를 본 것 같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정태훈 센터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고 병원장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30년 전 WHO 컨퍼런스. 그곳에서의 김순희는 세계의학계의 주목을 받던 신성이었습니다. 암치료의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시했고 그것은 지금도 현대 암치료의 기본이 되고 있었습니다. 김순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네요. 마이클 브라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저는 의대생이었습니다. 개인 맞춤형 면역 치료에 대한 귀하의 발표는 혁명적이었죠. 현대 암 치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김순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삶에는 저마다의 길이 있는 법이죠. 브라운 회장님, 저는 제 나름의 이유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회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대답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세계적인 의학자였던 그녀가 왜 한국의 작은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기도 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은 잠시 김순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깊은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모두 뒤로하고 자신만의 길을 선택한 한 인간에 대한 존경이었습니다. 회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암 치료제의 우선 공급권을 확보했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수많은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세상이 미처 알지 못했던 한 청소부 할머니의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떴습니다. 김순희는 천천히 의사 가운의 단추를 풀었습니다. 이제 다시 청소부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태훈 센터장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늘 위압적이고 차가웠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 선생님. 처음으로 그가 그녀를 할머니가 아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순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쫓았던 시절의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를 무시하고 비난했던 정태훈 센터장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료원장 자리를 노리던 야망가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저 자신의 과오를 깨달은 한 인간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태훈 센터장은 이제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했습니다. 처음에는 김순희가 그를 말렸지만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선생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진정한 의료인의 마음가짐을, 그리고 환자를 위하는 진심을. 그렇게 그들은 매일 아침 함께 청소를 했습니다. 한때 거만하기 그지없던 센터장이 이제는 겸손하게 걸레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병원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태훈 센터장이 청소하는 모습을 보는 다른 직원들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엄격한 위계질서로 가득했던 병원 분위기가 서서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태훈 센터장이 김순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동안 자신을 숨기고 계셨나요? 김순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답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진정한 의술은 화려한 직함이나 명예가 아닌 환자를 향한 진심에서 시작되니까요. 그 말을 들은 정태훈 센터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진정한 의료인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태훈 센터장은 더욱 변화했습니다. 환자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청소부들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변화는 병원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웠던 병원의 분위기가 따뜻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청소부의 모습으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 한 노 교수의 용기 있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국제진료센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변화의 중심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석으로 통역사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청소부로 일하는 김순희,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의 정태훈 센터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4시 김순희는 여전히 가장 먼저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태훈 센터장도 그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복도를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김순희를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마이클 브라운과의 만남 이후 그녀의 존재는 병원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정해진 통역 시간 외에는 청소부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고 그 선택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도 청소를 하시는군요. 최민석 병원장이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깊은 존경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종종 김순희를 찾아왔습니다. 의학적인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진정한 의술의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특히 달라진 것은 병원의 분위기였습니다. 예전에는 딱딱하고 위계적이었던 곳이 이제는 따뜻함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을 향한 의료진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병원장실에서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던 김순희는 그곳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병원장과 정태훈 센터장이 함께 바닥 청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김 선생님,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왜 세계적인 의학자가 청소부의 길을 선택하셨는지, 이렇게 직접 환자의 발걸음이 닿는 곳을 닦아보니 비로소 의료의 본질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순희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위를 뛰어넘어 오직 환자의 치유만을 생각하는 진정한 의료인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청소부와 행정직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환자들도 이런 변화를 느꼈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인간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세상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한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의술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치유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과대학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고사했지만 젊은 의학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김순희는 수락했습니다. 강당은 예비 의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순희는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채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그녀가 입을 열자 모두가 숨죽이고 경청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옷이 가장 편합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를 뒤로하고 이 옷을 선택한 이유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김순희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하버드에서 가르치던 시절, 유엔에서 활동하던 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청소부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의 이야기까지. 30년 전, 저는 세계적인 학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터미널 청소부 할머니가 쓰러지신 것을 보았죠. 모든 의사들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강당은 깊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김순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연구실에서 논문을 쓰는 것보다 아픈 이들 곁에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의술이란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청중석의 젊은 의사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깊은 감동과 깨달음이 엿보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낮은 자리를 선택하시고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김순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매 순간이 감사합니다. 새벽에 병실 바닥을 닦으면서 만나는 환자들의 표정, 그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희망들,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진정한 의술이니까요. 그날 이후 병원에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퇴근 후에 병실 청소를 돕기 시작했고, 환자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의술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순희의 이야기는 의료계의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취재를 요청했지만 대부분 고사했습니다. 다만 의과대학생들을 위한 강연만 종종 수락했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눈빛 속에서 의료의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크게 변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청소부, 행정직원 할 것 없이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청소도구를 든 채 새벽을 여는 김순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도 환자들이 선생님을 찾으시네요. 정태훈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김순희와 함께 청소를 하고 환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의료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가끔은 제가 걸레를 들고 있을 때가 더 편하답니다. 환자분들도 그때가 더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청소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특히 암 환자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김순희가 전직 암 연구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청소부의 모습으로 있을 때 더 편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국제진료센터는 이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과의 계약 이후 여러 나라에서 협력을 제안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병원이 주목받는 것은 단순히 의료,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문화,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치유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순희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나는 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옳았다는 것을. 세상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한 것이 오히려 가장 높은 가르침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술의 시작이라는 것을. 매일 아침 김순희는 여전히 가장 먼저 병원 문을 엽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치유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부의 옷을 입은 채로, 하지만 의술의 본질을 잊지 않은 채로 김순희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발자취를 따라 더 많은 의료인들이 진정한 치유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매일 아침 의사와 간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해 청소를 돕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깨끗한 환경에서 시작되며 환자를 향한 작은 배려가 큰 희망이 된다는 것을.
김순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녀가 보여준 진정한 의술의 가치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하버드 교수, UN 통역사, 그리고 이제는 청소부. 하지만 그녀의 모든 모습은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바로 진정한 치유자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녀에게서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일 것입니다.